다양한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 경제.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오늘 소위 동학개미운동, 네. 개인 투자자들께서 해오신 운동이잖아요. 돈 벌려고 이기적으로 하는 걸 운동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제가 증권회사 한 20여 년 다니는데요. 네.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이 단기간에 주식시장에 많은 돈을 넣은 건 처음입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을 합니다. 네. 10년 동안 주식을 안 했던 이유는 주식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의 그 부자들을 보면 네. 다 주식 부자들이죠. 아하. 이제 그룹의 총수나 벤처 기업가들이나. 네. 근데 일반 투자가들은 주식을 통해서 어떤 집단적 성공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10년 동안 안 하고 안 하다 이제 돈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 좋은 경험을 쌓지 못하면은 저는 정말 또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외면하는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아 좀 걱정해서 아하.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국민 경제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이제 우리가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까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가 이제 GDP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생산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건데 네. 작년에 한 30조 원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들어온 돈이 100조 원입니다. 오호, 세 배가 넘네요. 예,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잘못되게 되면 실제로 한국 가계에도 굉장히 주름살이 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다 떠나서 네.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이 주식해서 돈을 벌고 네. 조금 좋은 학습 효과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아, 예. 저처럼 주식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동학개미운동 하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자꾸 떨어지고 저평가되고 네. 이걸 국민들이 개인의 힘으로 네. 모두 모여서 한번 끌어올리자 이런 차원에서 동학개미운동 이런 이름이 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의도라기보다 네. 그냥 이기적인 돈 벌기 위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아하. 이제 사면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 네. 이번에 코로나가 번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2, 3월에 주식을 아주 공격적으로 파는데 예, 그랬죠.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증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1992년부터 이제 주식시장을 개방했거든요. 예. 바닥에서 주식을 한국 사람들이 사서 끌어올린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과정에서 그 주식을 받으면서 네. 종합주가지수를 1,400에서 2,400까지 끌어올리다 보니까 예. 그런 식의 이제 이름이 좀 붙여진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 주셨다시피 외국인과 거꾸로 네. 사고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런 식의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는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네. 이걸 복싱에 비교하면 후퇴를 모르는 인파이터 같습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로 이제 46조 원 예. 주식을 샀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28조 원 팔았고요. 네. 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주식을 팔았는데 거의 온전히 개인 투자가들의 힘으로 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하. 그럼 그런 개인 투자가들의 힘이란 게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서 들어온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은 둔화가 되는데 예. 과거에 우리가 고성장을 하면서 쌓아놓은 금융 자산이 꽤 됩니다. 이제 한 나라 경제의 실물 경제의 규모는 보통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한 GDP로 잡히죠. 예. GDP가 한 1,9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작년 기준으로. 예. 근데 우리나라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이 부동산 빼고요. 한 3,900조 원 정도 됩니다. 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예. 새롭게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를 쌓는 속도는 굉장히 둔화가 되는데 네. 저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고성장기에 중동 가서 일하고 이런 벌어온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일본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주식을 가장 멀리하는 예. 그런 국민이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과도하게 안전자산에 쏠려있던 돈이 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계기는 일단 금리가 너무 낮다는 저금리. 게 그렇대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예.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결국 사놓으면 올랐다라고 학습 효과가 있는데 네.
지금 워낙 정부가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하. 아마 거기서 들어오는 돈도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규제의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보신다. 네. 네. 그런데 앞서 이제 100조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쳐서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해외 주식 그걸 또 서학 동학에 대한 대비로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언론에서 저는 이제 네이밍을 그렇게 하는데요. 네. 뭐 제 생각에는 예. 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이 둔화가 되고 네. 또 최근에 최근 코로나 이후로는 음흠.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뭐 방역도 잘했고 예. 이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돈을 넣다 보니까 예. 코로나 발병 이후로는 한국 증시의 저점 이후 상승률이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어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 힘만큼은 정말 대단하네요. 최근에 7개월은 아주 뭐 예. 정말 짜릿했는데요. 네. 근데 조금 기간을 늘려서 보면은 최근 10년 동안의 성과가 가장 나빴던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아. 예,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예. 경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결국 이제 주식시장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 한 2,300 정도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처음 2,000포인트 갔던 게 2007년입니다. 그러면은 13년 동안에 15%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럼 배당을 뺄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가 1년에 1% 정도밖에 안 오른 거니까 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한국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성장이 둔화가 된다 그러면 저는 해외에서 네. 어떤 또 활로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해외 자산에 대한 어떤 배분이 적기 때문에 네. 뭐 해외 쪽으로 투자하고 하는 건 뭐 나름 저는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안정된 분산 효과 이렇게 볼 수가 근데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네. 모든 자산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예. 아무리 좋은 그 주식도 하늘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 이런 거 사고 있는데요. 예. 뭐 주가의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미국 주가가 2009년 이후로 11년째 강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뭐 네이버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류의 주식들은 금융위기 이후로 한 3, 40배씩 오른 종목들이거든요. 이미 네, 그렇기 애플도 때문에 그렇죠. 넷플릭스도 그렇죠. 예. 애플도 그렇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미. 것은 조금 아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예. 아무튼 뭐 테슬라도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이익이 안 나던 주식인데 음흠. 뭐 지금 금년 중으로만 해도 뭐 한 3배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묘해 가지고요. 네. 투자라고 하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이 싼지 비싼지를 알 수가 없죠. 이게 예. 미래를 전망하는 건데요. 아하. 사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인지적 오류는 뭐냐면 미래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아하. 지금 내가 경험한 가까운 과거가 미래에도 지속될 거다라고 믿는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럼 지금 좋으면 미래도 더 좋아 보이고 아하. 끝없이 좋아 보이고 지금 상황이 나쁘면 더 나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주식이라고 하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아하. 쌀 때는 겁이 많아지고 예. 비쌀 때는 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보면 해외로 분산하는 것은 뭐 저는 뭐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다만 그 한국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점은 좀 꼭 유의를?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다시 동학개미운동 쪽으로 돌아오면은요, 과거에 IMF 외환위기 당시에 바이코리아 펀드 네네. 붐, 네. 그렇죠? 그다음에 10년 전에도 인사이트 펀드 붐 네네. 있었고요. 이 두 번과 지금 비교해 보면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 어떻게 네, 좀 뭐 지금이 계량이 가능합니까?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큽니다. 아하. 말씀하셨던 외환위기 직후의 바이코리아 펀드는요, 네, 17개월 동안에 66조 원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뭐 인사이트 펀드 붐이 이를 때는 4년 동안에 96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탁금이죠? 이거 이땐 주식형 주식 펀드로요. 전체, 주식형 예, 펀드로 이제 그렇죠? 과거에는 예, 한국 예.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 지금처럼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했거든요. 네, 네, 그랬죠. 예. 그래서 4년 동안 96조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7개월 동안 66조 원이 들어왔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단기간에 돈이 들어온 강도는 예. 정말 사상 유례가 없는 아하. 그런 어떤 돈 홍수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 주신 펀드에 들어온 돈이란 것은 직접 주식을 사는 것 말고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미 일단 돈을 넣어놓는 이런 예탁금 형태인 거죠. 지금 말씀 건 제가 말씀드렸던 예. 인사이트 펀드 이런 쪽은
금융기관에 간접 투자를 하는 아하. 금융기관의 펀드 매니저에게 내 돈을 맡겨서 대신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주식형 펀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구입의 의사를 가지고 네. 예탁을 해서 예. 사달라고 하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런 거죠. 네네. 주식형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아하. 이제 고객 예탁금은 내가 직접 투자하려고 증권회사에 돈을 이제 맡겨 놓은 거를 고객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아하, 예, 예.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주식형 펀드 말씀 주신 네. 간접 투자 형태의 펀드에서는 돈이 계속 빠지고 있다면서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한 현상입니다. 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이 좋아 보여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라 그러면 내가 주식을 연구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직접 하고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는 네. 주식형 펀드에 돈을 맡기는 예. 간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직접 하는 쪽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돈의 홍수이고 어허. 또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은 어허. 오히려 돈이 빠져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 한국 금융시장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이 아하.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뭐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글쎄요. 일단 그 주식이든 어떤 것이든 전문가면 일반인보단 당연히 정보도 많고 많이 알고 그리고 위험에 대한 감지도 빠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서서 이제 제가 한국 사람들이 10년 만에 주식을 하는 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과거에 주식을 해서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과거에 주식 투자 보면 주식형 펀드의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내가 전문가라고 돈을 맡겼는데 결국 뭐 돈을 벌어주지 못했다는 뭐 깡통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었고요. 뭐 사실 펀드에 투자하면 네. 깡통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전문가라고 믿고 맡긴 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좀 저조했다라고 하는 아하. 학습 효과가 있고요. 아하. 또 두 번째는 최근에 뭐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이 좀 터지면서 네. 금융기관에 대한 뭐 주식을 떠나서 음. 개인 투자가들 일반인들의 불신이 굉장히 좀 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하.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프로도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개인 투자가들이 듣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 많죠.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이. 증권 사이트들이 조회수가 엄청나던데. 제가 뭐 이걸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저도 뭐 유튜브 수용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면 예. 한 절반은 유용한 것 같고 음. 절반은 좀 뭐 쓰레기라 그러면 조금 과장이겠지만 네. 유용하지 않은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뭐 들어오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예. 개인 투자가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같고요. 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 사회적으로 뭐 낭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예. 뭔가 이제 기관 투자가의 결핍이 한국 금융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허.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있었죠. 네. 주주들의 힘으로 뭔가 이제 기업을 좀 좋게 바꿔보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한국에서 논란이 많은 건데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한국의 그 시민운동 단체들이 소액주주 운동을 했는데 그랬죠. 소액주주가 이걸권을 행사를 하라고 하는 게 소액주주 운동이 아니고요. 예. 기관 투자가가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문가들이 하라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은 뭐 우리가 아이디어라게 생각을 하면은 뭐 기업의 주인은 주주니까 주주가 적극적으로 이걸권을 행사하고 하면서 기업을 좋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네.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되기 힘든 게 기관 투자가가 없습니다. 아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의 중액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가 3%가 안 되고요. 아. 그 주식을 들고 있는 건 국민연금밖에 없거든요. 아, 예. 그러면 예. 주주권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다 국민연금이 해야 돼요. 그러게요. 근데 국민연금 그분들은 공무원이고 그러니까요. 또 기본적으로 민간이 크게 어떤 여론을 만들고 공적인 그 투자기관은 뭐 그게 합당하면 따라가고 네. 아니면 중요한 건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하. 지금은 공적인 투자기관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분들이 그 부담을 어떻게 지고 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민간의 기관 투자가 힘이 너무 약하다는 게 저는 한국 자본시장의 굉장히 큰 약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뭐 주식이 그 자주 나오는 말이 어떤 투자의 대상이기보다는 어떤 그 회사의 자산에 대한 참여이고 함께 공동의 그런 뭐랄까 경영자가 되는 형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여러 가지 다 있죠. 예, 문제는 그것을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수단만으로 삼게 될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기업 생태계가 건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조금 이렇게 자본주의에서는 네네. 주주들이 네. 좋은 주주들이 기업과 자본주의 생태계를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저는 그런 제도가 네. 이 주주 자본주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뭐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 오늘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예상보다 훨씬 더 네. 크게 1.3% 하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그 주식시장에서는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주식시장은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올해 그런가요? 나쁜 것보다 앞으로 좋아질 거에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주식이란 게 미래의 꿈을 보는 건 맞는데 그래도 실물 경제와 아주 괴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예. 금융시장은 좋고 실물 경제는 못 쫓아오는 현상이 어허. 코로나 이후로만 나타난 게 아니고요. 예. 크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저금리 기조가 안착이 되면서 네. 어느 나라나 실물 경제의 성장은 굉장히 둔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실물 경제 성장은 둔화됐지만 주식은 좋았고 어허. 영국 같은 나라는 역시 실물 경제는 별로였지만 부동산이 좋았고 네. 한국은 부동산이 좋다가 지금은 주식까지 같이 좋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네네. 어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는 음. 한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숙제인 것 같네요. 아. 근데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네.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노동소득보다 임금보다는 자산소득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크게 보면 불평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커지는 이유가 아하.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괴리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실물 시장 경제라는 것이 공장의 생산, 뭐 매출 이런 실제로 캐시플로우가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건 자꾸 위축되고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식 가치라든지 판매하고 하는 이 주식 시장은 오히려 주가 지수가 높이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그런 늘 고정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가격이 높이 올라가면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 노동으로 돈을 버는 분들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거래를 통해서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많이 버시고 이래서 빈부격차가 괴리가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그럼 숙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숙제로만 남습니까? 뭐 흔히 말하는 거품 등의 표현을 통해서 좀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도 있는 겁니까? 뭐 지금은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논거가 네.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음흠. 결국 자산 가격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음흠. 라는 게 제 생각에 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대이기도 한데 네. 한국보다 금리가 더 먼저 낮아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일본, 프랑스 이런 데는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갔거든요. 아, 예, 예. 마이너스까지 갔을 때 그럼 그 나라 자산 가격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음흠.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주식의 경우는. 네.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은 결국 성장이 있어야 오를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저금리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어떤 뭐 중요한 동인이 되는 건 맞지만 아하. 장기적으로 보면 이 괴리가 지속되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해소가 될 것이다. 뭐 한 10년 동안 보면 미국은 좋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팡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의 혁신이 있었고 그런 게 없었던 프랑스나 일본 같은 데는 금리는 낮았지만 네. 주가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성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다. 이 괴리가 뭐 계속 확대가 되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증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신지 문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질문도 많고요. 7491 하나님,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이 좀 센 편 아닌가요? 내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세금은 내야죠. 내죠. 뭐 어쨌든 모든 소득은 내야 되는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국내도 이제 세금을 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뭐 그는 감내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하. 싶습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모든 나라의 투자자들이 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499 하나님, 김학균 센터장님 팬이 계시네요. 팬으로서 언제 꼭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이 뭔가요? 요즘 주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해서 저도 궁금해집니다. 가계보다 기업이 외환위기 이후로 여러 가지로 낮습니다. 사실 한국이 지금 한 20년 동안에 네. 외환위기 이후로 괜찮아진 게 뭐 있나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예. 삼성그룹이나 이런 거 커졌잖아요. 아하, 예. 주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를 나누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저는 노동소득과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네. 전 허위의식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요. 아하. 우리가 이제 자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땀 흘린 거 괜찮은 거고. 네. 근데 자영업은 되게 힘들고요. 네.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똑똑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예. 일해주는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뭐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또 성과를 볼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아하. 전 주식 투자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김찬호 님이
주식하면 그동안 대박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박이 내게 굴러오는 것은 결코 아니더군요. 더 공부하여 그럼요. 바람직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30초 정도만 하고 싶은 말씀 드리면요. 네. 제가 동학 개미들을 보면서 느끼는 너무 급해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예. 장기 투자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예. 내가 어떤 주식이 싸 보인다 그러면 나는 그 주식의 진가를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내가 그 주식이 싸다는 판단을 내렸더라도 네.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언제 알아줄 줄 모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란 기본적으로 기다림의 과정이고 중간에 얼마나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기다림을 이기는 과정인데 네.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기회를 놓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아하. 찰스 캔들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금융사학자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예. 내 친구가 부자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내 판단력을 흐리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하하하. 너무 좀 호흡이 짧은 남들 것 보면서 같아요. 예. 이거 이번에 안 사면 손해 본다 그렇죠. 이런 거. 근데 예. 그런 조급함이 투자엔 가장 큰 적이고요. 네. 투자하다 보면 약세장도 옵니다. 아하. 약세장이면 오면 어때요? 내가 좋은 주를 가지고 들고 있으면 네. 팔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야 네. 장기적인 승률이 전 높아진다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네. 좋은 조언 마지막에 주셔서 많은 분께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식 투자 관련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더욱 현명하게 투자하셔서 반드시 성공하고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그 김학균 센터장님도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목요일의 구독경제.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